마법자 8 그리고 9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7 버전에 비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각 공종별 그림을 손쉽게 그릴 수 있도록 제가 마법자의 세팅 그리고 각 공종별 그림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7 버전부터 디자인, 판권 등록,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복제 도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7 버전의 경우에서는 대전에 있는 업체가 거의 비슷하게 제작을 해서 경고 조치를 좀 했고요. 기존에 이제 뭐 마법자 1 버전도 있었습니다. 2007년도 3월 달에 만들었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만들 때는 진짜 지금보다 더 센세이션 했습니다. 자, 그때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시험 볼 때부터 제작했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던 그런 버전 1입니다. 그러니까 2 버전은 이제 흑막이 형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로 10년도 이후에 이제 사용을 못하게끔 해서 2016년도까지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네이버에 보니까 합격하신 분이 본인이 만든 것처럼 비슷하게 거의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이 버전은 이제 뭐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쓰기가 조금 힘들죠. 자, 그럼 오늘 이제 가볍게 마법자 사용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자, 시험장에 가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왼쪽에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답안지 위에다 이렇게 놓고 하면 좋은데 여기다 일단 놓고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아집니다. 자, 집히지가 않죠. 그 다음에 그 책상 끝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살짝 마감이 돼서 살짝 걸려. 그럼 이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매직 테이프를 고정할 거고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할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 있게끔. 자,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직 테이프를 약 30mm 정도 이렇게 뜯어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상단에 이렇게 가볍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딱 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좌측 하단에도 그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용할 때 눈금에 걸리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가 있죠. 이 양면 테이프를 한 35mm 정도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해 놓는 게 좋아요. 이건 지금 7 버전인데 8 버전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손톱이 없어서 잘 안 뜯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뜯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다가 시험장에 갔을 때 이제 뜯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뜯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된 게 지금 이런 형태가 되겠죠.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답안지에다 올려놓을 때는 답안지가 살짝 이 정도 기울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살짝 기울여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펜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볼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제트스트림이라는 볼펜이 있고요. 이 제트스트림을 사용하다 보면 손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립을 끼워서 사용하는 제트스트림이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범 기업이어서 별로
제트스트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이제 플로젯이라는 볼펜이 있는데 독일제 잉크, 스위스제 펜촉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제품으로 볼 때 하드웨어는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조금 손에 모양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싫어해 하면 쿠션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그립을 벗겨내면 되고요. 다이소에 가면 이런 펜 그립, 푹 치는 펜 그립이 있어요. 얘를 구매를 하셔서 크림을 살짝 발라줍니다. 크림을 살짝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살짝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아주 깔끔하게 딱 들어갑니다. 끝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쿠션이 상당히 좋죠. 자, 그런데 글씨를 쓰실 때 이제 그 그립을 이렇게 잡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감싸는 분들. 자, 그렇게 되면 근육이 전완근까지 전부 이용이 돼요. 전완근까지 전부 이용이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너무 좀 심해질 수가 있어요. 또 여기를 이렇게 바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가 가볍게 이렇게 돼서 글씨를 굴려가면서 손목 그리고 끝에 있는 손가락으로만 글씨를 쓸 수 있게끔 가야 속도가 빠르거든요. 자, 그럼 그 그립을 고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엔젤 그립이라는 거, 엔젤 그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 끝에를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똑같이 그립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어넣어야 돼. 끝까지. 그리고 사용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라 이 그립을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짝 올려줘야 돼요. 약 30mm 정도 올려주시고 얘는 그냥 올려놓는 거다. 그냥 올려놓는 개념이에요. 올려놓는 개념. 끝에만 이제 가볍게 찧어서 여기를 감싸주는 형태로. 그럼 이제 그립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못 올라타겠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잡는 순간 불편해지니까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연습을 해서 익숙해지면 그립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그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오리지널 그립으로 갈 건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 손이 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좋아요. FX153이라는 제품인데 다른 제품하고 달리 조금 덜 미끄러집니다. 덜 미끄러워요. 그래서 글씨가 좀 악필이다 그러면 조금 덜 미끄러운 게 글씨가 좀 더 잘 써집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점이 장점이냐면 정말 집중해서 소리에 집중을 해서 들어보면 삭삭삭 이 소리가 나옵니다.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제트스트림의 경우는 조금 덜 나요. 살짝 아주 미세하지. 그래서 도표를 그리거나 했을 때도 약간 그 자에 걸리는 미묘한 느낌이 또 있어요.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데 그걸 딱 리듬 있게 소리를 잘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또 재미도 있고 그래요. 이런 FX153이라는 제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릴 것들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 주요 도표들인데 도표를 가장 예쁘고 빠르게끔 그릴 수 있는 거. 도표는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거
7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공종별로, 자, 공종별로 메인 그림들이 있어요. 8 버전과 9 버전별로 각각 특징이 있는데, 그 공종별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술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메인 그림에 가장 최적화된 그림을 과연 어떻게 그리는가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용어 요약본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죠. 네. 각 공종별로 이런 그 가장 핵심되는 그림들, 그림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가, 이 그림의 사이즈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법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만들어서 최적의 그림 사이즈를 알려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공종별로 각각의 정 사이즈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케일이 없기 때문에 각 공종별로 어떤 크기의 그림이 가장 예쁘게 나올 건가. 자, PC의 경우도 이제 요즘 문제가 모듈러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8 버전에서 이제 레미콘 그림, 그리고 장비 그림, 그리고 PC 그림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고요. 9 버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커튼홀, 마감, 특히 유리, 또 타일, 대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장비를 그릴 텐데요. 장비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타워 크레인이죠. 자, 타워 크레인의 경우는 마스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마스트 붐트가 중요한데,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라인에 맞게끔 놓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자, 내리고, 자, 튕겨줍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고정대가 볼펜 두께를 감안해서 약간 겹치게끔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그대로 그려집니다. 삼각대가.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자, 그리고 또 볼펜이 두껍기 때문에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라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은 점선에 맞춰서 붐대 상단을 점선에 맞춰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로리를 정확하게 그렸는데 트로리를 이렇게 먼저 맞춥니다. 네, 맞췄죠. 그리고 그대로 많이 내리지 말고 트로리는 이 정도만 내려주면 돼요.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트로리 먼저 세팅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두껍게 그리지 마시고 힘을 빼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을 살짝 하나 찍어 주시고 후크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링벨트까지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슬링벨트 그리면 촌스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트 많이 그릴 필요 없습니다. 마스트를 많이 그리면 촌스러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평을 그린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힘을 빼주셔야 돼. 힘을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힘을 빼줍니다. 너무 잘 그리려고 두껍게 막 하지 마시고 힘을 살짝 빼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상단의 거는 굳이 자를 댈 필요 없이 아주 힘 빼서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만 가주시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타워크레인 기초를 전부 뭐 굳이 독립기초라고 해서 다 그릴 필요까지 없습니다. 자, 기초 부분은 이쯤에서 이 정도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뭐 구조체가 있으면 구조체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워 크레인, T타워보다는 러핑 크레인이 조금 더 도심지 또 규격에 맞게 자세가 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천공 장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공 장비의 경우 먼저 지면을 먼저 그립니다. 지면. 그리고
토질 주상도 형태로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왼쪽에다 토질 주상도를 그리면 뭐 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쓸 게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토질 주상도를 먼저 반대 개념 살짝 그려줍니다. 가볍게 스타트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점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 지지점을 그리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사용해서 그림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타워 크레인 붐대 있죠. 이 붐대를 가지고 상단 부분을 향해서 라운드를 지어놓고, 상단 부분을 향해서 라운드를 이렇게 지어놓으세요. 라운드. 자, 그리고 곧장 그대로 이제 한쪽을 향해서 이렇게 올려 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 와서 이렇게 해주면 지금 왼쪽에 있는 형태의 그림이 가볍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궤도를 너무 또 뭐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올려 놓습니다. 상단에 있는 수평선까지 바짝 올려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장비들을 그릴 때는 선을 너무 진하게끔 안 그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직선이 나와야 뭔가가 정확하게 맞춰지겠죠. 자, 이 수직선의 경우는 잘 보시면 수평 실선이 있습니다. 그 실선을 기점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곧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서 밑에 부분은 추가적으로 점선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고정하는 부분이죠. 고정대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단 아무 지점이나 상관없어요. 상단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고정하는 부분은 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림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뭐 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뭐 더 고정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 없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되겠고, 중간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집안 표시는 여유 있을 때만 하면 되겠고요. 가운데 부분에 이제 점선을 살짝 이렇게 해주면 장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 적을 때는 번호보다는 도표로 적는 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3개 핵심적인 내용 3개를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연 설명을 가볍게. 야, 곧장 이어서 뭐 트레미 파이프 같은 경우는 딱 나와 있죠. 트레미 파이프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놓고 그려놓죠. 자, 그리고 한쪽은 짧고 한쪽은 좀 길게 라인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곧장 트레미 파이프를 먼저 그려도 되고 나중에 그려도 되는데, 먼저 그리면 위치가 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미 파이프의 경우는 먼저 얘를 먼저 그립니다. 가운데 있는 거를 먼저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트레미 파이프를 볼펜 두께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죠. 정확하게 떨어지죠.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트레미 파이프, 그리고 천공 장비 타워 크레인. 흙막이 그림입니다. 자, 흙막이 같은 경우 오른쪽에 가장 작은 이 도표, 이게 이 선에 맞아야 됩니다. 자, 맞고, 자, 첫 스타트는 왼쪽 상단부터 해서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흙막이 위치가 중요하죠. 이 레미콘 밑부분, 여기에 점을 살짝 찍어 둡니다. 자, 먼저 그려놓고
놓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 가로선을 맞춰서 갈 건데, 가로선은 10mm, 이 10mm 되는 선에 맞춰서 출발해서 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서 45도 각도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쯤 딱 오면 딱 정확하게 떨어지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선이 또 남았죠? 수평선 여기 부분까지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수평선이 또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토합이 먼저 왼쪽으로 오는 게 조금 더 나아요. 토합을 10mm 선에 맞춰서 그리시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토합을 먼저 그리면서 왼쪽을 먼저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화살표는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왼쪽에 그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45도 각도로 이렇게 점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운데 중심선을 살짝 이런 형태로 그려줍니다. 한쪽은 중심선을 그리시고 한쪽은 빗금을 쳐주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왼쪽을 사실 토합이기 때문에 빗금을 쳐주는 게 뭐 더 깔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되는 대로 빗금을 너무 간격을 촘촘하게 하지 말고 빗금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시간상 더 낫겠죠. 네. 너무 벌어지면 또 자세가 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적정선 지켜서 이렇게 빗금을 쳐줍니다. 빗금 안 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이제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빗금 또는 이렇게 중심선을 살짝 그어준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매립되어 있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립되어 있는 거는 너무 밑에다가 놓으면 좀 그러니까 요쯤에다가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표시를 또 해야 되겠죠. 물 표시를 지하수위 표시를 이렇게 삼각형을 놓고 해주시면 되겠고, 매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살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흙막이하고 근접되어 있는 곳을 그림을 그리실 때는 힘을 빼서 사선으로,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빗금을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흙 느낌이 나있고요. 교재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한쪽으로 갔다가 깊게 들어갔다가 올랐다,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히빙 보일링 파이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이 이 틈새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올라온 형태를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네. 자, 만약에 내가 띠장을 또 그리고 싶다. 그럼 띠장은 또 위에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띠장은 또 볼펜 두께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가주시면 돼요. 띠장을 또 그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띠장 뭐 도심지기 때문에 띠장이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스트러트를 그려야겠다. 그럼 스트러트는 힘을 빼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래 스트러트대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얇고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답을 많이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림은 조금 더 와이드하게 퍼졌거든요. 그래서 더 그림은 더 이쁘게 나올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내용을 또 적기가 힘들어서 지금 버전에서는 이렇게 그리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말뚝 같은 경우는, 말뚝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사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말뚝에서 그림의 포인트는 상부 쪽은 두부 표시가 필요하고요. 하부는
더 근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말고 이렇게 끝내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말뚝 상부 쪽에 이제 두부 표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부 표시는 사실 이렇게 좀 촘촘하게끔 이렇게 표시해야 조금 더 자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수직도죠. 수직도 그대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공사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링, 자 보링 그림도 똑같죠. 덤프트럭 그리고 크램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네, 포크레인 그림도 그려놨고요. 이게 그림이 이제 그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뭐 거의 덤프트럭 그리고 레미콘이 완벽하게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제가 캐드로 뭐 맞춰놨어요. 딱 그림을 보면 정말 이쁘게 세팅이 딱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동그라미 이 바퀴를 정말 멋지게 그리고 싶었는데 위치가 마땅한 위치가 안 나왔어요. 동그라미를 만약에 이제 바로 그리면 좋은데 마땅한 위치가 안 나왔고요. 왼쪽처럼 동그라미를 또 하나씩 더 집어넣으면 더 이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덤프트럭은 이대로 마무리합니다. 덤프트럭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냥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면 뭐 간단해요. 굳이 뭐 자를 대고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에 이제 뭐 날개가 이렇게 달릴 수도 있겠죠. 네. 크램쉘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장비로 보통 그린 게 아니라 이제 9 버전으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이 장비를 그릴 때 또 9 버전 바꿔서 그리는 것도 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 장비 그렸던 것처럼요. 자, 그런데 이 레미콘을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레미콘은 이제 뭐 뒤쪽에 나올 건데, 레미콘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면 왼쪽에 게이트하고 조금 맞지가 않잖아요. 운전석 부분이 이제 뭐 오른쪽으로 오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바꿔서 그릴 수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레미콘의 경우는 이 드럼 놓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라인을 맞춰서 놓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라인에 맞춰서 이게 좀 내려오면은 또 자세가 안 나오고 너무 올라가면 자세가 안 나오죠. 그래서 라인을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그릴 거예요. 볼펜 두께를 감안해서 살짝 오버랩되면 큰 문제 없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 그리고 자, 슈트 그림 그냥 이거 슈트 이대로 그리면 됩니다. 네. 복잡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이런 형태로. 바퀴 그리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토공사 그림의 포인트는 뭐냐면, 도공사는 아무래도 흑막이죠. 흑막이. 자, 지금 슬로리올 빼놓고 일반 흑막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약 조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볼펜 힘 조절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러리월부터 해서 현장 타살 말뚝들 탑다운과 관련된 것들이 또 토공사의 꽃이죠. 자, 이건 이제 뒤에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그래서 토공사 흑막이까지 하고 이렇게 현장 타살 말뚝, 그다음에 슬러리월, 그리고 기초, 또 거푸집의 사이즈가 있죠. 거푸집.
PC의 경우는 그림을 잘못 그리게 되면 되게 촌스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마법자 9 버전으로 보시면 정확한 사이즈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자, 커튼홀 그림, 그리고 유리 그림 그리실 때 세밀하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마법자 버전 9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마감 공사 유리 같은 경우 또 복층 유리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9 버전을 그리면 정말 환상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뭐 애인 9을 찍게 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살짝 아껴두고 앞쪽 부분만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시간을 내서 별도로 촬영을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